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BMW X6 신형을 시승하기 위해서 독일 뮌헨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BMW X6 굉장히 BMW SUV 역사상에서도 의미가 깊은 차종이기도 하죠. 쿠페형 SUV의 글로벌 판매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준 아주 핵심과도 같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8년 1세대 출시 이후 2014년 2세대 그리고 지금 3세대가 모습을 드러냈죠. 일단 실물로 보면 엄청나게 멋있고 짜임새 있는 디자인이 인상적인데요. 주행 성능에서도 완성도를 크게 높였다고 해요. 과연 이 X6 이 쿠페형 SUV의 원조라고도 말해도 충분히 아깝지 않은 이 차가 과연 어떤 느낌과 개선점 그리고 조금 더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BMW가 노력을 했을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BMW X6의 간단한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아무래도 전면 마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그릴 같은 경우는 기존의 X5가 세로로 길게 아주 그리고 크게 되어 있는 반면에 X6는 적당히 크기를 맞추면서 끝을 뾰족하게 다듬어서 그런지 공격적인 키드니 그릴의 형상을 아주 잘 완성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헤드램프라든지 앞범퍼 공기 흡입구의 디자인도 결과적으로 좀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차가 한층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을 아주 잘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전체적인 크기에서의 변화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X6의 경우 길이와 너비는 더 길고 넓어졌는데요, 높이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차가 낮고 넓게 깔리면서 역동적인 인상을 아주 잘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크기에서 오는 압도적인 존재감 하나 확실히 자리 잡았다, 디자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라고 평가가 들고요. 네, 그리고 X6가 갖는 또 다른 특징, 바로 그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릴의 디자인 뿐만 아니라 그릴 안쪽에 LED, 하얀 색깔 LED 간접 조명을 넣었어요. 이게 밤에 보면 정말 끝내줍니다. 이게 그릴을 360도 통으로 감쌌는데 되게 정말 존재감이 있어요. BMW의 상징은 키드니 그릴이고 이거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브랜드의 철학이 아주 잘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디자인했냐라고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조명을 심어놨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X6의 경우는 조금 더 나에게 쇼업을 강조한, 내가 이 차를 타고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목도를 받을 만한 충분히 매력적인 가치가 있는 차였기 때문에 조명을 심어 넣었다 라는 아주 매력적인 답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매력적인 키드니 그릴 조명은 오직 X6에만 들어갑니다. 측면부로 넘어가서는 확실히 X6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디자인 특징 중 하나겠죠. 옆모습은 일단 A필러의 각도가 기존 전 세대에 비해서 조금 많이 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차가 한층 더 공기역학적으로도 개선이 됐고 디자인적으로도 더 쿠페형스럽게 아주 잘 다듬어진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 팬더 쪽에 위치한 에어브리더가 막혀 있습니다. 신형은 막혀 있는데 관련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충분히 막혀 있어도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었다, 굳이 에어브리더가 뚫려 있지 않아도 차의 원활한 공기 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는 에어브리더가 막혀있는 대신에 옆면에 굴곡을 흐르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에어로다이나믹하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확실히 측면 부분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캐릭터 라인이 도어 손잡이보다 살짝 높게 위치해져 있습니다. 이런 포지션을 봤을 때 전체적인 디자인 흐름상 차가 더 듬직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죠. X5의 경우는 도어 손잡이보다 아래쪽에 캐릭터 라인이 상당히 굴곡지어서 있기 때문에 낮은 형상감을 보여주고요. X6는 반대로 쿠페형 SUV이지만 충분히 듬직한 감각을 잘 표현해낼 수 있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캐릭터 라인에도 살짝의 변화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호프마이스터 킥이라고 하죠. C필러에 흐르는 쿼터 글래스 쪽에 흐르는 대표적인 BMW 디자인 특징인 호프마이스터 킥도 조금 더 크기를 줄여서 그런지 한층 더 날렵해 보이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잘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후면부로 넘어와서는
많은 아주 정말 파격적인 디자인 변화가 돋보입니다. 대표적인 부분 바로 테일램프겠죠. L자형으로 누워져 있는 테일램프이자 양 끝에 쪽이 살짝 눈웃음 표시 같은 느낌도 잘 들게 하는데요. 이 테일램프 X4를 시작으로 이번에 S6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선보인 이 시리즈 그랑 쿠페에도 비슷한 형상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역시 관련 개발자와의 이야기를 나눠보니 앞으로의 BMW 짝수 세그먼트에는 이런 디자인의 테일램프가 하나의 패밀리 룩으로 자리 잡을 거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선 실물로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이 디자인 되게 간결하면서도 세련되고 가로를 아주 길게 흐르고 있죠. 이런 디자인 포인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전 정말 아주 참 좋았던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이 확실히 신형 X6가 갖는 후면부에서 갖는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후면부 트렁크 라인 역시 굉장히 철판을 여러 겹으로 접어서 그런지 계단 형식으로 입체적인 느낌이 아주 큽니다. 이 또한 X6가 갖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복잡하거나 조잡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빛의 영감을 받아서 그런지 빛의 굴곡면에 따라서 밝은 곳과 그늘진 곳, 음영의 차이가 아주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저 또한 좋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범퍼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밸런스에 있어서도 쿠페형 디자인인데 절대로 뭔가 둔탁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오히려 날렵하면서도 세련미를 아주 잘 갖췄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관 디자인의 또 하나의 특징, 이 에어로다이내믹을 어떻게 실현했느냐, 뒤쪽으로 갈수록 지붕선이 완만하게 떨어지는 공기의 흐름을 최대한 바깥으로 어떻게 잘 내보냈느냐도 핵심이 될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형 스포일러, 특히 두 단계로 굴곡진 디자인을 통해서 공기의 흐름을 최대한 매끄럽게 뒤쪽으로 흘려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뒷 유리창 면적도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디필러 부분도 블랙 하이그로시를 넣어서 그런지 차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줬죠. 이런 다양한 부분이 맞물린 후면부는 공기의 흐름을 최대한 원활히 빼면서 뒤쪽으로 빠르게 내보낼 수 있는, 그리고 맨 끝쪽에 살짝 또 스포일러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와류 현상도 최대한 막아주는 아주 다양한 기술적인 요소가 숨어져 있게 차를 만들었고, 결과물로 이 차의 매력적인 후면부가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와서는 일단 전체적인 실내 감각은 X5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실내는 아무래도 부품 공유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개발을 하고자 했던 제조사의 노력이 잘 돋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X5와 크게 달라진 구석은 일반인이 쉽게 찾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편의 품목에서의 만족감이 더 커졌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열선의 확대 범위인데요. 이런 도어라든지 이렇게 팔걸이 부분에도 열선을 집어넣어서 조금 더 겨울철에 운전자가 피부가 닿는 부분에는 웬만하면 다 열선을 넣는 세심함도 잘 볼 수가 있었고요. 신형 7 시리즈에 처음으로 적용을 했죠. X6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차는 플래그십 BMW 라인업 중에서도 상당히 고가에 해당하는 제품인 만큼 그에 맞는 아주 다양한 편의 품목이 탑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리서치 조사를 많이 했다고 해요. 1세대, 2세대 X6 오너들한테 우리 차는 어떻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나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가장 좀 아쉬워했던 부분이 시트라고 합니다. 좀 딱딱하다, 차분하면서도 정숙성, 그리고 이 시트의 안락함을 좀 원하는 소비자 많았다고 해서 이번 신형 X6만큼은 조금 더 시트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최고급 메리노 가죽 시트를 비롯해서 소재에서도 물론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시트의 안락한 쿠션감에서도 굉장히 많이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트의 감각은 운전석 뿐만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고스란히 동일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높이가 좀 낮아졌는데, 그렇다면 쿠페형 SUV의 최고의 단점이죠. 뒷좌석 헤드룸은 괜찮을까? 라는 소비자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헤드룸은 더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 왜 어떻게 늘어날 수 있었을까? 우선은 시트에 엉덩이가 닿는 각도를 많이 낮췄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면적을 2배 이상 키운 덕분에 안쪽으로 천장을 많이 파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주 세세한 차이가 모여서 전체적인 헤드룸, 머리 윗 공간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외에 또 다른 차이점을 꼽자면 저는 조명을 꼽을 것 같아요. 완전 조명 맛집입니다. 맛집. 되게
감각적으로 군데군데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간접 조명을 화려하게 넣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이 패널과 패널이 맞물리는 틈새에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간결하면서도 심플하게 마련되어 있는 조명, 무드 등이 운전을 하면서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잘 느껴졌고요. 또 그리고 뭐 시승 차이는 지금 없지만 상위 트림으로 가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에도 15,000개의 광섬유를 박아서 조명을 넣어놨습니다. 무드 등이 마치 밤하늘에 떠있는 별빛을 보는 것처럼 깜깜한 밤에는 정말 이 조명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뭐 롤스로이스의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너 급은 아니지만 충분히 뭐 그 정도만큼의 고급진 이 차의 감각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명을 다루는 이 퀄리티나 집어넣는 그리고 곳곳에서 이 야간 운전에서의 시인성 그리고 만족도가 신형 X6로 오면서 참 BMW가 잘 해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BMW 신형 X6의 주행 감각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이 차 같은 경우는 총 4가지 파워트레인 구성으로 나옵니다. 가솔린 2종, 디젤 2종이죠. 가솔린은 40i 그리고 50i가 있고요. 디젤은 30D와 50D가 있습니다. 국내는 올 하반기 조금 더 디젤을 먼저 갖고 온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 시승 행사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모델로 통일을 했는데요. 바로 50i 모델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V형 8기통 4.4L 가솔린 엔진에 트윈 스크롤 터보를 무려 2개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지 정말 폭발적인 가속력을 자랑하는데요. 최고 출력은 530마력, 최대 토크는 75kgm/m가 넘습니다. 게다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은 단 4.3초면 끝이 나죠. 이 수치상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육중한 차가 무슨 웬만한 뭐 M시리즈 스포츠카와 견줘도 손색 없는 출력과 토크를 가졌으니 말 안 해도 가속 페달은 살짝만 밟아도 차는 미친듯이 튀어나갑니다. 아주 매력적이면서 마치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을 타고 있는 듯한 부드러운 엔진 회전 질감이 일품입니다. 여기에 스포츠 모드에 한번 놓고 밟으면 RPM이 껑충 하고 올라가면서 차를 몰아붙이는 힘이 좀 무서울 정도예요. 솔직히 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 같은 경우 특히 덩치에서 오는 위압감이 상당합니다. 고성능 핫해치나 경량 스포츠카와는 또 다른 스릴과 매력, 운전 재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50i가 성능이 이 정도인데 최근에 나온 X6M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얼마나 빠를까? 정말 하드코어하고 무섭겠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50i의 경우 정말 이 정도 출력만으로 차를 다루기에는 정말 과분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폭발적이면서도 굉장한 성능을 가진 차라고 표현이 들고요. 이 차의 엄청난 동력계와 걸맞게 다양한 부분에서 댐핑 컨트롤이라든지 서스펜션 부분에서도 상당히 스포츠 주행에 초점을 맞춰서 세팅되어 있는 만큼 이 차는 단순히 뭐 패션을 위한 쿠페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운전의 재미, 운전의 즐거움, 그리고 본격적인 운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차만큼 매력적인 SUV는 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50i의 핵심, 이 소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경쟁사와는 전혀 다른 아주 매력이 가득한 소리입니다. 되게 거슬리거나 시끄럽고, 그리고 남한테 막 과시하는 소리가 아니라 되게 깊은 울림이 있는 소리거든요. 요 소리 정말 지금까지 다뤄본 적 없는 아주 매력적인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BMW가 차를 만드는, 차를 개발하는 능력이 아주 수준급이다. 특히 소리를 구현하는 아주 세심한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정말 엄지척을 들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이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M은 더 지축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겠죠. 근데 50i만 돼도 저는 이 도심에서 남한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피해주지 않고 나만의 만족을 즐기면서 이 소리에 취해서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한 차로 손색 없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거침없이 뭐 독일 아우토반을 빨리 거침없이 달리고 있다가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살짝 1차로에 가까운 좁은 길에서 이런 길을 또 차분히 달릴 때는, 또 컴포트 모드에 놓고 또 에코 프로의 모드에 놓고 달릴 때는 영락 없는 정말 GT카 못지않은 성격을 지닌 아주 안락한 SUV가 따로 없습니다. 고속주행에서도 이런 느낌을 아주 잘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풍절음은 물론 바닥 소음도 거의 뭐 운전자가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잘 잡은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시속 170km가 넘어가면 이제서야 풍절음이 좀 들리는데 어떻게 이런 세팅을 했을까? 한편으로는 이 앞서 말한 디자인의 힘이다, 디자인의 승리다
이 A필러라든지 각각의 위치, 포지션 각도에 맞춰서 에어로다이내믹을 정말 이상적으로 구현해낸 결과다라고 저는 표현을 아끼지 않을 것 같아요. 네, BMW X6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입니다. 우선 이 차는 디자인으로 한번 먹고 들어간다 라는 표현을 가장 앞머리에 두고 싶어요.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고 쿠페형 SUV의 대중화를 이끈 차답게 완성도 있게 한층 무르익은 듯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뒷받침되는 파워트레인의 가속 성능, 특히 이 M50i 같은 경우는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폭발적인 가속감이 정말 뛰어났던 차로 기억이 됩니다. 40i나 아니면 뭐 30D 같이 엔트리 트림도 충분히 일반 소비자가 다루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긴 하지만 그냥 본격적으로 스포츠카를 운전하고 있는 듯한 아주 운전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리고 또 SUV의 장점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은 이 차도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요런 부분이 X6가 갖는 신형다운 아주 차별점 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출시는 11월에서 한 12월 사이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죠. 상대적으로 글로벌 출시국 중에서는 빠른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이 아름다운 한국 도로에서 빨리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수한 상품성과 전체적인 밸런스의 조화, 그리고 디자인 완성도, 다양한 부분에서의 매력을 정말 빨리 한국에서 느껴보길 저도 아주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아름다운 뒤태만 보더라도 저는 충분히 구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정말 실물로 봐야 됩니다. 이 차는 정말 디자인 맛집이자 조명 맛집, 그리고 성능 깡패, 다양한 부분에서 아주 만족도를 잘 이뤄낸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